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개장일이었는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이미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쉬지 않고 그냥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일주일 정도 횡보한 정도 수준. 이 정도 외에는 딱히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갈 만한데 아직도 쉬지 않았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에 잘 쉬면서 올라왔습니다. 52주 신고가는 나왔고 사상 최고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우지수는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그만큼 수급이 좋다는 뜻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온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중간에 좀 쉬는 구간도 있고 소화하는 구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이,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그동안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경제 회복이 중요하니까 이 회복하는데 총력을 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평화적으로 좀 공존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그런 건지 정말로 그런 건지는 이제 보면 알겠죠. 자,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입니다. 장중에는 거의 보합권 부근에 움직였는데 오후장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정도는 달성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증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00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시작이다. 아직 만족할 단계도 아니고 사실 크게 올라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금 17조 3천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제 11조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6조 원 이상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1월 초부터니까 딱 2달 동안 6조 원 이상을 매수한 거죠.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라는 거. 작년에 이어 이 올해까지도 이제 다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재작년 4분기부터죠. 그래서 이 수급,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수급,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도 만기일 이후에 순식간에 이 외국인들이 3만 계약 이상을 매수를 쌓으면서 기존에 매도 포지션을 청산한 부분도 있지만 신규 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이다. 지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는 3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가느냐 마느냐 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90쪽으로 붙어오고 있죠. 840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이제 넘어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죠. HLB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는 이전 상장을 했고 이제 LNF랑 HLB가 또 남았는데, 그러면은 코스닥이 이제 시가총액이 재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가 좀 올라올 것이고 바이오주가 좀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 엔터 콘텐츠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의 변화가 또 다른 이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흐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새해 첫날 시장을 주도한 것은 뭐니뭐니도 반도체와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크게 상승한 건 없지만 14만원 구간을 잘 유지해 주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하게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는 77,500원을 돌파한 이후에 1% 정도의 깔끔한 상승. 삼성전자가 급등주는 아니니까 오히려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움직이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72,500원을 넘어가면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 72,500원을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연말에 12월에 돌파한 이후에 이때부터는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낫니 뭐 SK하이닉스가 낫니 이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돌파하기 전까지만 하이닉스가 좋았던 거예요. 이제는 삼성전자도 주가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올해 이제 뭐 반도체 패권을 좌우할 뭐 핵심 서비스로 3C가 뭐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는 뭐 칩넷이고 두 번째는 CXL, 세 번째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칩이라고 해서 고객 맞춤형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데이터 처리 성능을 키우는 게 이제 CXL이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고성능 AI 반도체 이 부분을 이제 좀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칩넷 기술, 뭐 최근에 뭐 전력이나 뭐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HBM에 이어서 CXL까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이제 5만 원대 구간에서 한번 비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2,50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강력하게 수급까지 붙여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머티리얼즈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다시금 22만 5천원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돌파는 못했는데 윗꼬리는 달았지만 뭐 이번 주 안에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아니면은 요 21만 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만 5천원 돌파한 다음에 봐야겠죠. 자, 제주반도체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15,000원까지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의 종목에 올라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제는 뭐 따라붙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엑시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2배의 상승이 나왔네요. 22,000원에서 저항받기는 했는데 오늘 뭐 장중에는 상한가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9,000원 구간 쪽으로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19,000원 전후부터 해서 슬슬 밀리는 구간 계속 모아가는 것 가능하고요. 만약 22,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넘어가는 거 좋기는 한데 조금 휴식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휴식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쉴 거냐 넘어가서 쉴 거냐 두 개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넘어가서 쉬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네오센 같은 경우도 초반부터 이슈가 됐었는데 드디어 뭐 8,000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좀 실어주는 모습 양호하고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 1차 3만원 간 이후에 3만원 돌파하면 더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네페스는 이제 또 패키징 쪽으로 이제 뭐 자존심을 좀 지키면서 이제 22,000원대 바로 근접하는 모습 아주 좋고요. 그래서 뭐 SFA 반도체나 뭐 이런 쪽 같이 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아직 덜 올랐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기존에 올라서 15,000원 건드리고 있는데 요 구간 넘어가면은 또 다시 한번 불타기 혹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ENF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기 시작하면서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4만원 정도는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인데 너무나도 뭐 눌려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흐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4만원 구간 드디어 탈환을 하면서 올라와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뭐 4,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동지세미캠도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12,500원 아래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15,0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2만원 구간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만약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18,000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18,000원 뭐 전후만 줘도 괜찮겠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추세 초입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구간, 뭐 아예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진작 말씀드렸고 아직도 초입이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구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에 비해
한미반도체나 이쪽은 아직 좀 쉬는 모습이죠. 한미반도체 지금 6만 원 구간에 있는데 요 구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3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추세대는 만들면서 움직일 필요성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뭐 한 거의 뭐 반년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는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26,000원대에서 이제 25,000원까지 매수를 해 가거나 아니면은 3만 원 돌파하면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ISC도 마찬가지. 오늘 뭐 리노 공업 같은 경우가 올랐는데 소켓 관련주 뭐 최근에 이 M&A 이슈를 통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9만 원 돌파 시도 한 번 정도는 구경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32,500원 오늘 딱 걸쳐 놨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나이스. 만약에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벽한 돌파입니다. 그때 잘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주 봐야겠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디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권 중에서 국내 전문 의약품 빼고 전 지역의 이제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 사업을 다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 국내 쪽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을 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뭐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주면서 이게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이에요.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난 정권 때부터 뭐 4년간 뭐 세무조사 시달리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텨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정권에 이제 핍박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미움 받아도 어차피 제자리 갈 자리는 간다. 시간이 좀 걸려도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흐름 만들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2세 경영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참여를 최근에 좀 잘 안 하는 추세였는데 이게 서정주 회장 같은 경우는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있다가 JP모건에서 이제 악성 리포트 같은 걸 내니까 이제 심겨루기를 한 거죠. 이제 2세 경영 진행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손을 내미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아예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 이것도 셀트리온이 올라온 거에서 들 올라오다 보니까 눌려있던 부분이 좀 해소되었다. 거기다 이제 호재도 나왔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만 원 좀 넘어간 거니까 이제 12만 원 구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제가 이제 제자리 서서히 찾아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동안 쉬고 있다가 작년에 뭐 좋은 수익 많이 올렸죠.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모습 4만 원 구간 회복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라던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죠. 뭐 이 그 앱클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제 말일날 올라오고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보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이오플로우나 이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뭐 한 번쯤은 건드려 볼 만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좀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급이 아직 조금은 약해요. 내일 다단계로 수급이 들어오면은 바닥권 탈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만국약품이나 삼천당제약 같은 이 뭐 저만액이나 안과질환제 이쪽은 항상 뭐 기본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한 성장, 꾸준한 실적
찍힌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천당제약은 거기에다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슈가 있죠. 그래서 75,000원 회복되면 다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바이오주들이 한 번씩 움직인다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혜주나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MM이 올라오고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움직임이 없는데 뭐 HMM 중심으로만 오늘 조금 움직였다 체크하시면 되고 대한해운은 뭐 갭상승 나왔지만 사실 유지되지는 못했고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아티스트라고 보면 되죠. 이제 성장 기대감이 충분하다. 지금 뭐 뉴진스, 르세라핌 등등 다 잘해주고 있고 뭐 신인으로 나오는 이제 그룹들 뭐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올해 앨범 판매량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해외 이제 매출 비중도 더더욱 올라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신규 아티스트는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10만 원 구간에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싸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YP도 기대감 갖고 보시고 만약에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뭐 JYP가 지금 뭐 있지라는 그룹이 이제 하이난 쪽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뭐 요 정도까지 인데 뭐 확정 나고 공연을 할 때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얘기는 오가고 있다라는 소식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3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을 필요는 없죠. 합병 이전 가격입니다. SM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브 엔터도 마찬가지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4대 엔터사 말고는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4대 엔터사에는 못 들어가지만 여자아이들을 비롯해서 꾸준하게 신규 아티스트도 계속 출시하면서 이제 뭐 뒤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국내 유일의 히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입니다. 성림 첨단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해요. 자, 현대 BNG 스틸이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온 거죠. 자,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핑크퐁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 이제 상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베베핀 플레이타임이 넷플릭스 8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리지널에 이어서 연이은 흥행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IP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삼성출판사가 이제 오늘도 이제 강세를 보였다. 뭐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뭐 상승 구간에서는 이제 10% 이상 올라왔었죠. 유지되진 못했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으니까 한번 좀 쉬면서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제우스 같은 경우는 1대2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준일은 1월 17일이 이제 기준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2월 8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주를 들고 있으면 두 주를 더 준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 사면은 세 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격도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청룡회죠. 이 청룡회에 용이 웅크리고 있다. 이무기에서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계좌도 작년까지 좀 웅크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또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청룡에 올라타서 승천하듯이 우리가 이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이 17조 원 그리고 뭐 선물을 저렇게 대량 매수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에 올라타서 승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나쁜 놈, 뭐 기관 나쁜 놈 이렇게 욕만 하지 마시고 저 친구들이 저렇게 나쁘게 하는 건 저렇게 하면 돈을 버니까 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저거에 당하지 않고 저 친구들 올라갈 때 상승 초입에 우리가 살짝 앉아서 모기처럼 몰래 앉아서 피를 쪽쪽 빨아서 수익을 내고 저 친구들이 눈치채기 전에 팔고 도망 나오면은 여러분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가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큰 자금을 가지고 또 승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청룡이 승천할 때 우리가 올라타서
따라갈 수 있듯이 외국인에 올라타서 이제 외국인들 돈 벌어가는 거 계속 지켜만 보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같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